선물,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충북 무명 독립운동 기록과 공청회 사회를 맡은 회원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오늘 잊혀진 영웅의 삶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충북 무명 독립운동과 기록사업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 미래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흥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소멸과 이 땅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독립운동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주제 발표도 함께 하시는데 호명하시는 분들 차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 의장이신 이상식 도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여울 방송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은걸 유인걸 광복회 충북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선 청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용진 청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 신민수 청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할 분이 많이 계신데요. 박수민 의원님께서는 오셨는데 민원이 바로 또 회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자리를 지금 오셨습니다. 신승주, 이관영 충북 민상호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석 청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주영 전 청주경실련 집행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이기석 충북지역 공동체 연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의 조현정 충북지역 공동체 연대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광복회 충북지구, 충북지역 공동체연대, 청주경실련 등 함께 연대해서 오늘 단체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 박수를 주시죠. 이어서 이기석 대표님께서 시간 관계상 빠른 오늘 주제 발표 아울러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기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청회를 준비한 충북지역 공동체연대 대표 이기석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이분들께서 저희 충북 지역 공동체연대에서 발제를 부탁했을 때 단 한 분도 주저함 없이 1초도 망설임 없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명 독립운동가 기록이란 발굴 사업은 충남이나 경기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역사를 잊지 말자.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의 기록 및 발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운이 되어 있는데 충북 지역은 아직 체계적으로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뜻깊은 일을 행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 유흥걸 광복회 충북 지부장님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식 도의회 의장님께서 다른 약속을 물리치고 이제 잠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상식 의장님의 발제 먼저부터 듣고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실 때는 아마 우리가 박수를 못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고 의장님은 발제 끝나면 살짝 질문을 해서 하게 그러면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도의 의장 이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한테는 처음에 이런 뭐 발제라고 이렇게 무겁게 말씀 안 하시고요. 잠깐 모여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잠깐 와서 인사말 정도의 좀 발표를 해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복사도 몇 부 해왔는데 사실 15부 했어요. 그래서 15부가 많은가 하면서 이제 15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행사로 진행하는지는 정말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약속을 조금 미루고 그럼 제가 잠시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그랬고요. 좀 나갈 때니까 박수 좀 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 우리 독립운동가 무명 독립운동가잖아요. 저희는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충북도의회 충북독립운동사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작고하신 우리 충북대 사학과의 박걸순 교수님과 함께 좀 연구를 좀 진행하는 거고요. 그때 연구를 진행한 것이 우리 이제 무명 독립운동가, 즉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미발굴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운을 받으신 우리 충북 지역 내에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좀 서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4월 1일, 8월 15일
이렇게 그 독립운동 관련한 행사를 할 때 새롭게 이제 그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서훈을 이제 그 수여합니다. 그 서훈에는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장, 그다음에 대통령장, 뭐 독립장, 애족장, 애국장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기타 이외에 이제 우리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서훈이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서훈을 그 수여를 함으로써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국가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본인은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이제 배우자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도 일정 정도 그 국가에서 좀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 우리 나라를 지켜내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통받고 사시면서 우리 후손들도 삶의 핍박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예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 계열을 보면 총 14개의 이제 그 독립운동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3.1운동, 위병운동, 그리고 뭐 만주방면, 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14개 분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일본 방면도 있어요.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인도네시아 방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 그 전체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4개로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잠깐만요. 그 아까 제가 대통령장이라고 이제 했는데 대통령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장이겠죠. 대한민국장은 저희가 1명, 그리고 대통령장 6명, 그리고 독립장 33명. 이게 이제 좀 등급이 나뉘는데요. 대통령장은 그 전국의 독립유공자 중에서 우리가 82명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충청북도 출신의 권병덕, 신무식, 신석구, 신채호, 신홍신, 이상설. 근데 이제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서울 습격을 좀 준비 중이고요. 좀 우리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사실 그 저희가 이제 512명인데요. 좀 이게 그 지역별로 분포가 되는데 증평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니까 그런데 예전에 괴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괴산에 포함시켜서 보면 그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도 보면 괴산이 가장 적습니다. 이제 2분. 그리고 이제 그 청주 같은 경우에가 이제 100분 뭐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미포상 독립운동가 이제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그래서 이 그럼 이분들이 독립운동하고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고 형사사건부. 이게 형사사건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일본인들은 폭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폭동이 아니고 이제 독립운동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형사사건으로 규결된 것들. 그래서 형사사건부를 보고요. 수령의 명부, 교도소에 이제 갇혀있던 그런 명단들, 그리고 수령 기록 카드, 수령의 명부가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수령의 이제 그 기록 카드가 또 따로 이제 부과돼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 미포상자를 좀 찾아봤고요. 총 525명입니다. 525명 중에서 저희가 그때 봤을 때 포상 가능자는 461명 이렇게 보고요. 좀 제가 일단 결론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461명 중에서 저희가 증거가 지금 그 제대로 좀 이제 증거가 체크가 된 분들, 완벽하게 된 분들이 지금 146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훈이 그 수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훈부에 올라가면요, 보훈부에서 또 다시 이제 이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조금 미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자료를 다 찾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좀 저희가 좀 그 주시해볼 거는 경북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경북에는 1년에 굉장히 많이 그 서울 수여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게 경북 독립기념관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름은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 과거에는 경북 독립기념관이었는데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셔두고 있어요.
거기에 미발굴 독립운동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전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학예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학예사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증거 자료들을 계속 찾아서 보훈부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자료가 넘어가니까 보훈부에서는 손이 갈 일이 없죠. 그러다 보면 수여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충북에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번 때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오셨을 때 우리 그 광복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 건의를 한 사항이 충북 독립기념관을 좀 하나 해달라. 우리가 저는 이제 신채호 선생님 그 기념사업도 해봤지만 신채호 선생님 단일 기념관은 이제 불효하니 필요가 없으니 우리 충북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기념관을 하나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고 이번에 충북도 인수위에도 그래서 좀 저희가 독립기념관을 하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통령장 6분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4분이 신시세요. 이제 우리가 그 신시 이제 집성촌이 가덕, 남성 이쪽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쪽에 좀 그 해서 청주권에 좀 균형 발전도 좀 한번 꾀해보자. 산업은 서부권으로만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좀 상담도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좀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보면 조금 그 얘기하기가 수월한데 혼자 얘기하려니까 그 지역별로 그리고 또 그 뭐 판결물이나 어떤 수용기록 카드 이렇게 해서 좀 분포가 되어 있는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은 자료를 같이 안 보고 계시니까 좀 말씀드려도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포상 가능자가 일단 요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포상 가능자가 가장 많은 지역 이거는 좀 영동 지역이 우리가 이제 아까 146분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520여 분을 따졌을 때 영동이 이제 132명, 28% 정도 가장 많다. 그리고 뭐 이제 증평 없고요. 사실 괴산에서 그때 같이 운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괴산이 없고 청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62명, 13%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제 그 파악되지 못한 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 자꾸 충북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정확히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좀 알 수 없는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앞으로 이 미포상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저희가 그 올곧게 좀 승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늦었지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그 이렇게 오늘 모이셔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의 뜻이 좀 잘 집대성돼가지고 우리가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서울을 추서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사실은 좀 자료에는 우리 사적지 현황까지도 좀 제가 좀 파악을 해왔었는데 사적지 현충시설 충북도에 있는 것들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때 이렇게 그 자료집을 낸 게 있어요. 정책 자료집을 그때 연구한 거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제 포상을 받은 발굴된 독립운동가이고요. 그 뒤에 또 이제 미발굴 독립운동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파악한 분들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형을 살았으면 어느 형을 살았고 어떤 식의 독립운동을 했고 지역까지도 다 이게 파악된.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파악되지 못한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충북인 뉴스에 그 김남균 기자가 요즘 취재하고 있는 게 우리 학생이죠. 그때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중학교가 좀 많고 국민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독립운동에 하신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들어서 하신 분들 사실 어떤 이런 그 생활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제 등재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정말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저희가 사실 찾아놓은 분들이라도 먼저 좀 빨리 좀 서울이 수여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충북도의회 독립운동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이거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그 친일 재산 환수에 관한 그 충북 도내 친일 재산에 대한 현황들을 좀 파악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서울을 받으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지역 내에서 어떤 입지였는지 이런 것들 좀 집대성한 그런 자료집들도 꾸준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의장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그 신채호 선생 기념사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송미애 의원이 이어서 이제 그 독립운동사 연구 모임을 계속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좀 이러한 유사한 것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 정신을 기리고 기록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좀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를 내빈 소개를 못한 분이 계신데요. 강북회 충청북도 지부 이정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잠깐 1분만 잡을게요. 이상식 의원이랑 독립운동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예전부터 충북 지역의 독립운동에 아주 크나큰 관심을 갖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셔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가슴이 많이 설렜었거든요. 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민족적 긍지를 가진 정치인이 있었구나. 우리 이상식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준비하신 게 많은데 이상식 의장이 원래는 말투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오늘은 2배속, 4배속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뒷문으로 가시지 마시고 양으로 가실 때 이상식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분을 다시 초대를 해야 돼요. 김효준 작가님 명찰 들고 앞으로 와주세요. 이상식 친구. 이거 나도 모여서 또 친구. 이제 순서가 진행되면서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은 이제 방송 작가신데 대한민국 방송 작가상도 수상하신 분이 그러신 분이셔요. 그리고 여담을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모든 것을 총괄로 하셨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도 받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정치를 떠나서. 그러면 이어서 충청북도 강북회 지부장님을 맡고 계신 유흥걸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부장 유윤걸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를 답변서를 잠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광복회 충청북도 지부는 1895년 일미 사변부터 1945년 광복 독립을 위해 술로 객거나 목고를 치른 사람으로서 건국 공로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의 인공자와 그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광복을 위해 투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뜻에 따라 민족의식 선양과 민족정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광복회는 1970년 1월 설립된 이래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독립유공자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회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들은 줄어들고 실제 회원 중 3분의 1 정도가 요양원에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은 안중근, 유관순, 문봉길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조력하신 조국 독립을 위해 탈길을 스며들고 장터로, 학교로, 기차역으로 뛰어쳐나간 수많은 이름 없는 열세의 숭고한 희생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보훈문화 전세나 광복회 활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복회 충북TV에서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소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미 광복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간절한 수건입니다. 회원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더욱이 지역 독립운동사 중용화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1세기 지역 독립운동사의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모두 바쳐서 싸웠는데 친일 부역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비참한 독립된 그토록 꿈꾸던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시의원님이 세 분이 와 계시는데 조금만 그 시의원님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유희열 작가님께서 경과보고 이것을 진행하게 된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저쪽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뒤에 저쪽 뒤에 출입문 쪽에 불도 꺼주시기. 임시정부에서 롯데를 놓는다. 식탄도 한 2,000년과 폭탄도 한 10여일 배에다 싣고서 아주 비밀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고사할 때가 3일이나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변절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일반 파진이 됐습니다.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조력자들이 있어야,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어야 혼자 방송하고 접속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곳은 사실 서울인데 피난을 아버님이 같이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 만주거리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다가 51년도에 거기에서 이제 작고를 하십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호적을 띄러 동사무소를 갔더니까 동사무소에서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우리 아버님이 그걸 제대로 호적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호적도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이런 데가 많았어.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질 않은 거야. 그 당시는 정말로 참 아버님이 원망스럽다. 뭐 남들은 뭐 재산도 좀 물려주고 뭐 이런다는데 뭐 재산은커녕 호적도 없이 이거 자식을 만들어 놓으면 놨으니 이게 참 이 말이 됐냐. 원래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20대 초반에 학교의 그 행정실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원 비슷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좀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혁신공고라고 하는 그 토식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어. 한 2,3천 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상훈 열사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거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한테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난리가 났다. 이런 소식이 다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상하원 의원이 이제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서울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말하면 이제 포착하고 실탄도 뭐 한 2,000여 발, 폭탄도 한 10여 개, 권총도 몇 자루 이렇게 배에다 싣고서 아주 비밀리에 들어온 거예요. 들키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오기는 훈련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조직원들이 이제 그 훈련을 이제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거사 날짜가 3일인가 남았는데 일단 가서 부모님들한테 가서 하직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하고서 돌려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변절자가 나와. 전부 일반 파진이 됐거든요.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김상훈 열사는 체포되지 않은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폭사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안중근 의사만 그런 그 계획을 해서 시도를 했던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그 중간중간에 그걸 시도하려고 하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실패가 됐던가 폭로가 돼가지고 무산됐다든가 계획이 하다가 중간에 중도가 됐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하나가 성공을 한 거예요. 해방되고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대문 앞에다가 아침 되면 큰 다가에다가 막걸리통 따로 붓고 거기다가 종걸 하나 띄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고 가라고. 해방됐는데 이제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 다 됐으니까 막걸리나 먹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서 5년 동안만 60평생까지는 못 가서 50평생에 5년 동안만 좀 뭐 편안하다면 편안하게 생활하시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산보로 나는 가야지.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일단 저번 간담회 때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까 유석 대표님이 제가 지난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직업상 그 당선인과 인수위 다큐를 하는 바람에 그랬다는 거. 정치 색깔은 북한어가 일단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팬데믹 기간에 그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 33인 중에 33인의 주역이자 또 그 영화 아니 조선어학회에 나오는 말모에서 자금책으로 계셨던 그 보성 출신의 국회의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서민호 선생님이라고 4선 의원이셨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만주 독립군한테 그 독립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악극단을 만들어가지고 만주로 가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예요, 실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악극단 뮤지컬을 만들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가 생활을 독립운동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을 한 게 이번 작업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에 그 광복 80주년 특집으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부장님을 모시게 됐어요, 주인공으로. 그러면서 광복회하고 인연을 맺고 또 이제 광복회 회원분들 만나서 교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제가 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특히 그 경제적인 형편도 너무 어려우시고 또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까 집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특히 지난 정부에 너무 핍박을 받으셔서 그랬는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이런 마음을 경건해졌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속의 주인공인 그 서상구 어르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은 그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자 또 그 조선의 쌍권총이라고 불리는 김상훈 열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의 동지예요. 그래서 16번째 동지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그분이 김상훈 열사가 가장 잘 알려진 게 그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하한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미 하원 의원들이 40명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일본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16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서대순 열사님이라고 우리 주인공의 서상국 어르신의 아버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해방이 되고서 고국으로 간신히 들어오셔서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그 아드님 한 분을 딱 보셨어요. 그러고서 힘들게 사시다가 한국전쟁 중에 피난 초기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서상국 어르신이 그 대여섯 살 때였고 그 어머님들 완전 연로하신 어머님이랑 진짜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뭐 국가의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서상국 어르신은 그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기를 일찍 조산 유복자? 유복자시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월남전까지 참전을 하신 거예요. 월남전 참전하기 전에 이제 그 군대에서 서원을 받아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서원을 받는데 혼자서 그거 공적자료 수집하고 엄청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20살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가장 지금까지도 뼈아프게 상처로 남는 건 자신의 아버님은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공적 자료 같은 걸 가져갔는데 그런 게 거의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서상국 어르신이 젊은 그 패기에 막 이제 따졌더니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안 한 사람이 어디냐고 더 얼마나 나라에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가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다고 그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얘기도 그렇고 다 들어보면 다 뭐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지난 정부 때 좀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좀 뭐 뉴라이트 사관이나 이런 게 많이 팽배해져 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후손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이 말씀은 집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난 2023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면서 우리 지방행정수장님께서 자기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좀 친일 지역이라는 오명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채로 지금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때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김효진 작가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록화 사업을 아카이빙 작업까지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이거를 단순히 이 작업을 해서 그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한테 그냥 선물로 드리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좀 힘을 실어주면 아까 이상식 의장님께서도 그 독립기념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때마침 또 이기섭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그 강복회 회원분들이 지금 다 여든은 훌쩍 넘으셨고 정말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진짜 힘드신 분도 많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배우거나 아니면 좀 자식분들도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그분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김효진 작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유일 작가님의 그 절절한 그 소망을 들었는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그 연령대를 보면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징용이라든가 일제의 만행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신들의 가족들 중에서 그런 뭐 징용이나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분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한 7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권혁규 기자님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인 신호 정주원님이 두분 증명했다던데. 아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참석하실 정도면 그 조상님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 의지를 보면 아마 모두 다 독립운동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열 작가님께서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기록화해서 우리 충북 지역의 역사를 남길 것인가 그런 좀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론을 김효진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인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시의원님들이 너무 그 역할을 안 주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따분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그 틀었을 때 제가 뒤로 가서 저 앞에 가서 안 보이면 영상을 보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한영진 의원께서 저 뒤에 보면 벽화가 있어요. 거기 보이네. 불을 끄니까 반자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발하시구나. 그러면 아마 한영진 의원님의 발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청주시의원 한영진입니다. 느닷없이 발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는데 여튼 고민 끝에 대충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발제문은 사실 이제 이 기억에서 기록으로 다시 우리의 기억으로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먼저 좀 충북의 무명 독립운동가 기록 사업 준비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시고 기억과 청산의 기록 서훈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 일정에서 이정재죠. 염석진이 처단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대사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나는 당연히 독립운동을 한다. 손 한번 죽을 때까지 한다. 오늘 좀 많이 드시기 제일 부끄럽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나는 앞제비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더 위대하고 그 어려움을 해내셨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내국과 애국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방이 되고
식민지배가 끝났지만 식민사관으로 대표되는 인식의 흔적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 구조에 남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일을 청산하는 것,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어떤 역사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앞제비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사람만이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소작인이나 백정, 기생,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쩌면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기록에서 사라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기억과 청산의 기록 서훈이라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영웅서사적 독립운동에서 이름 없이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으로 역사의 시선을 좀 더 넓혀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록할 건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제가 그 계획안을 봤을 때도 5분짜리 인터뷰 다큐멘터리 20편으로 제작하는 계획안을 좀 참고했는데요. 이런 게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록은 더 이상 종이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이 종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플랫폼으로 영상을 보고 정보를 찾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공간을 만나게끔 하고 이게 방금 봤잖아요. 특히 인터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고 살았던 곳을 찾아가고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까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영상 기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텍스트가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면 영상은 표정이나 기억, 공간까지 함께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회관을 좀 봤는데 AI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시도 역시 새로운 역사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제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니까요. 기록은 어떻게 사회의 기억이 되는가? 어떻게 수용할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기록되는 순간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다시 해석할 때 비로소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들이 학생에게는 역사 컨텐츠가 될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독립운동사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자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가족과 지역의 역사를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청산의 기록 서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역사와 만나는 역사문화 콘텐츠이자 시민의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의 단장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세대가 역사와 만나는 시민의 역사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각자의 경험과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다시